자,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 출장이신지 여행이신지, 그래서 확인은 조금 늦게 하실 건데 출장 중이시라고, 조금 늦겠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알테오젠 부분에 있어서 7만 5천 원에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결론은 7만 5천 원의 물량을 잡으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물량을 편입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시잖아요. 7만 5천 원이면 뭐 이 정도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치를 뭐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의 뭐 기준이 되는데, 거래대금으로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바닥권 기준이라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제 바닥에서 터진 거라 앞전에 거래대금하고는 택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될 부분은 5매매, 20매매 거래량을 넘기는 거. 그건 뭐 개별 추이 추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2만 주 거래가 됐을 때 주간 단위 2천만 주인가요? 2천만 주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이 2천만 주 곱하기 했을 때 1조? 이번에 제일 많이 터진 게 1200만 주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 1200만 주. 그러니까 이제 주봉 기준에 그런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최소 그러니까 지금 뭐 2천만 주 좀 넘는 거래량인데,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아니라 넘겨져야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니까. 바닥권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주를 주간 단위에 넘겨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요자락의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월봉을 꺼내놨군요. 죄송합니다. 주봉으로 착각을 했네요. 월봉을 꺼내놨고, 월봉 기준에서도 2천만 주, 그다음 주봉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뭐 100만 주 터지고, 또 지금은 300만 주, 1200만 주, 400만 주잖아요. 5천만 주짜리인데 지금 현재 12만 7천 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다. 그 부분은 0.2%다. 0.2% 순매수 들어오는 건 좋은데 거래가 없으면 그냥 점진적인 추세의 흐름만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 매매로 따라붙기에도 이제 거래가 스타트된 수준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동성 매매로 따라붙기에는 이제 일봉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고, 가지고 계신 우리 이시돌 점선님께서는 현입의 기준이 요자락 21년도에 사신 물량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21년도에 편입을 하시고 7만 5천 원에 편입하신 물량을 여기까지 4만 원, 뭐 2만 7천 원, 3만 원 이하까지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그 반등의 흐름에서는 주요한 흐름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대처하시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칫 요 차트 보고 잘못 그려드리면은 이제 야 이거 뭐 올라간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개별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뭐 변동성이 나올 땐 상관없습니다. 뭐 오늘 기준은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종가에 자르고 나갈 거야. 왜냐면 내일 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는 건 좋아. 들어오다가 한번 변동성 주지 않겠어? 들어와 있을 때 나도 따라 붙었다가 변동이 한번 빵 치고 나오면은 그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해야지. 내일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단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별적으로는 들어가셔서 변동성을 준다면 난 거기서 차익 실현할 거야. 혹은 건드려줘서 움직이면 그때 따라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얘만 보고 있다가 툭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막 따라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거래가 없더라도 보겠다 하시면 또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알테오젠이 이번에 뭐 움직인 거는 피하 주사용 ADC라고 있는데 그걸 뭐 선보인대요. 그래서
24년부터 본격 상용화가 된다는데 결론은 그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온 거지 공시를 통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공시를 통해서 이걸 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주식의 주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큰 내용, 뭐 수주라든가 뭐 이런 내용, 또 투자 판단 관련해서 뭐 경영사항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냥 기분 좋다고 올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무 공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료 대상 금액에서 이런 걸 받았다. 결론적으로 기술료 대상 금액의 설정 범위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의 뭐 몇 퍼센트 또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뭐 혹은 기준이 없어도 의무 공시가 아니어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와야 돼. 이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기사가 나오든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대규모 이제 수주 계약설에 대한 재공시 시점 그런 걸 뭐 기자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보도자료를 만들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금처럼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그냥 뭐 보도자료 회사에서 뿌렸던 주가에 관리하는 쪽에서 뿌렸던 뭐 진짜 진짜 IR을 막 쫓아가서 기자분들이 막 써서 올렸던 근데 일단은 뭐 공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어쨌든 이것을 모멘텀으로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2차 전지 특히 마찬가지예요. 뭐 수주 공시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실적에 바로 연결돼서 펀더멘탈을 바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시나 보도자료를 놓고 보면서 뭐 공시 말고 공시도 사실 마찬가지고 공시나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되겠느냐 호재로 그 시장에서 이걸 바탕으로 주가를 좀 견인하겠느냐 뭐 이 정도 수준의 기준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강하단 말이에요. 얘가 더 세져서 2차 전지를 좀 끌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늘 뭐 현대차 관련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14일 기준에 뭐 전일 나온 건가요? 자율공시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 이거 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17시 18분에 나온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뭐 수주를 확정지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규모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7월 26일 이전에 나왔다면 이걸 바탕으로 상한가 못 가겠어요? 7월 26일 날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이게 뭐 상한가는 못 가겠냐고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 하나 그러니까 수주 공시 하나 가지고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공시가 나오고 또 보도자료 나오면 막 그걸로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 근데 아무런 반전이 없어.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 7월 10일 날 포스코 DX가 그 내용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LNF가 그 뒤에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LNF 이전 상장 공시 내놓고 공시까지 나왔어요. 근데 폭락을 했죠. 반짝하다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이게 호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은데 뭐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엄청난 호재가 되죠. 근데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은 어지간한 보도 자료 가지고 주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된다. 지금 그럼 결론은 이제 알테오전으로 돌아오면 결론은 그간에 그 가지고 오셨던 기간이 있고 7만 5천 원에 편입하신 21년도쯤에 7만 5천 원에 편입하신 물량을 적은 물량도 아닙니다. 그죠? 1억 5천만 원어치를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편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만 원이 이탈됐어요. 그러면 손실률이 얼마야?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남은 거니까 9천만 원 손실이니까
60% 손실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지하셨단 말이죠. 유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75,000원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으니까 월봉 기준에서는. 근데 이게 쪼개서 보면은 하루 반짝 1200만 주 움직였다는 거죠. 보도자료 나온 시점에. 근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수급을 이렇게까지 당겨줬을 때의 기준에 요 위치, 요 수급 범위를 놓고 보셨을 때, 그럼 거기에서 형성되어져 있었던 예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위치였냐는 거죠. 주가가. 주가가. 뭐 최고점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 뭐 주가가 더 변동이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고, 뭐 요 기준에서는 물량이 나온 거죠. 사실 나올 때의 기준인데도 어차피 요 봉의 위치까지 형성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정도 수급에서 다시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저 정도 수급에서 형성돼 있던 주가는 뭐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이걸 높게 잡으면 여기까지인데 그 위치에 다 도달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결론은 이 수급을 논한다면은 이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더 들어와야 되는 게. 그리고 이 수급 논리의 기준에 지금까지 21년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잖아요. 지금까지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 규모면이 작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3거래일 동안에 들어온 게 뭐 그래 봐야 60, 70만 주, 오늘까지 하면 80만 주, 그러니까 대략 한 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매도 부분이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 외국인 위주로 공매도가 형성이 돼요.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도 일부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럼 이 종목을 외국인들의 8.93% 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뭐 인덱스 쪽의 자금의 흐름에 나는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자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물량을 대차를 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최대 폭의 공매도 범위는 뭐 8, 9% 정도. 그 이상으로는 예탁원에서도 그렇게 뭐 물량이 많지도 않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일단 공매도 부분의 일정 범위의 상환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대차 거래의 상환, 공매도의 상환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 그래야만 이게 진짜 실질적인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매도 상환 부분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량이, 그러니까 옆에 표시해 드린 거지만 이번 달에 거래량이 더 터지고, 아까 이제 거래대금 잠깐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 거래대금 자체 수반돼 있어야죠. 월봉으로 놓고 보시니까 같은 거래대금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 위에 고점 형성됐을 때의 거래량하고 지금의 거래량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죠. 주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변동성에 의한 부분, 그리고 거래가 너무 둔화돼 있으니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둔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서는 좀 한 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짧게 설정을 해서 나오실 수 있는 범위를 주봉이나 일봉에서 보여드릴 텐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경우라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3만 원 이탈도 감내하시고 일단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짧게 대처하시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가 없던 상황에서 거래가 주봉에서 터진 건데 저게 연속성이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연속성이 있겠느냐. 뭐 수급은 봤으니까 거래 대금을 꺼내서 놓고 본다면 주간 단위의 이런 흐름. 그리고 일봉의 기준도 마찬가지. 한번 빵 치고 움직이고 이게 이제 가장 뭐 남의 얘기 또 한다고 또 혼날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의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 뭐 이런 거. 거래가 빵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눌려 있었어.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집 큰 손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 이거. 그 얘기하는 큰 손이 누군지를 난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매집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도 하는데 오늘날의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거래대금은 그것이 정상적인 그냥 수급 논리에 의한 매수 매도에 의한 거래대금이 아니다. 거래량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고빈도 거래를 했잖아요. 매수매도 그 고빈도 거래 속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집이 아니에요.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안 나갔어요. 양봉의 크기는 있는데 음봉이 없어요. 뭐 여기서 한번 빠져나갔고 그리고는 없어요. 얘네들이 다 물린 거예요. 주포가 물렸어요. 이런 표현은 주포.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매도 그 뺑뺑이 속에서의 흐름이었고 매집은 아니에요. 매집이 이걸 누가 매집해? 이 종목을 누가 매집해? 대주주도 30%도 더 안 사는데 누가 매집을 해? M&A 하려고? 결국은 그 나가는 적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폭락이란 말이에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뭐 70% 이상의 폭락.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누구나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알 거 아닙니까? 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거래량인데 뭐 그 다음에 안 터졌으면 뭐 여기에 남아 있는 거다. 그거는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형성돼 있는.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거래대금이 연속성을 띄어야 되는데 연속성을 띄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기적으로 뭐 놓고도 본다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거래대금이 없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신호 꼬리가 달리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잘라내고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단기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하신 분들은 요 꼬리가 달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를 내려놓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가지고 오셨던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다시 둔화된다 할지라도 추세 부분이 5MA, 20MA 이번 주 한번 빵 터지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 해도 여기서 뭐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만 아니라면 5MA, 20MA 그럼 뭐 예를 들면 저도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혹은 뭐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요 자락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일봉으로도 연속성, 주봉으로도 연속성, 월봉으로도 연속성인데 월봉은 이제 좀 늦잖아요. 그죠? 이달 말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질질질질질 눌려버리면 그것도 힘겨운 거고 올라가주면 뭐 다행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을 합산을 해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일봉에서 뭐 이런 꼬리에 달 때 무조건 정리 그리고 오늘 거래가 없으니까 아무리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띄어도 거래가 장중에 이제 통통 치고 움직이면 그때 이제 따라 붙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야 이거 수급은 들어오는데 밀리네. 야 근데 거래가 없네. 야 이 거래 미치겠네. 1200만 주 터지는 게 70만 주로 이러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량도 떨어지는 것만 계속 잡겠다는 거지. 떨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평상시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가들 올릴 때 있던 물량 싹 잡아간 거고 그게 공매도 대차 상황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밑에 이렇게 받쳐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종목은 거래가 터져 있고 변동이 확장돼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마이크론 2차 편입 29,000원으로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떴는데 제가 그 캡처를 못했네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29,0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10% 편입 이렇게 발송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꼬리가 오늘 뭐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지금 고점 대비 2%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장중 저점 뭐 64,400원이 이탈된다든가, 예? 64,000원이 이탈된다든가, 뭐 기준점을 설정하셔서 난 여기까지 볼 거야라고 하신다면 그 거기까지 보는 위치 설정하셔서 차익 실현으로 나오시는 게 옳고, 그리고 신규 접근 안 한다 그랬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도 이 거래가 오늘은 그나마도 수급이 프로그램에서 일부 들어오는 게 확인되니까 오늘은 그나마도 가지고 가시는데, 예? 내일 기준에서 수급이 뭐 안 보인다. 근데 거래도 둔화돼 있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일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되고, 변동성이 만약에 커져서 예를 들면 요렇게 여기까지 요 얼마예요? 이 종가가 예를 들면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59,600원이다. 그럼 그 갭이 발생돼 있는데 이 갭을 훼손시킨다거나 혹은 요 전 거래일의 저점 얼마예요? 58,400원이네. 어쩔 수 없죠. 뭐 요걸 마지노선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중기 추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요걸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시면서 요게 이탈되지 않기를 놓고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거래가 형성되는 유지되느냐 이평소 기울기야 뭐 급격히 올라와 있지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요. 요 거래가 유지되느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진짜 시원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어떤 뭐 명분을 가지고 이슈 범위를 만들어내서 명분을 가지고 쭉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이렇게 IR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뭐 보도자를 하나씩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그럼 빨리 내주라 이거야. 그걸 명분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OMA, 20MA의 기준에서 거래가 빵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매번 이걸 바꿔놓기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5일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항상 어떤 원고 어떤 자료에서도. 그리고 21선은 초록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하시고 왜냐면 매번 뭐 색깔이 바뀌면은 혼란스럽죠. 그래서 요 기준입니다. 마지노선 범위를. 그래서 뭐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좀 더 보고 싶다. 수급 들어오니까. 그렇다면은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명목 가격 그리고 요 종가 또 요 저점 이게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이 저기까지 보려면 그것도 또 한 10% 가까이 되니까 쉽지는 않죠. 부담은 되죠. 그래서 그 정도 기준 잡으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주봉에서 이것을 넘겼다면 금요일까지는 뭐 거래가 잠시 둔화됐다라고 치고 거래가 잠시 둔화된 거다라고 치고 이것을 넘겼다면은 그 다음 범위를 이렇게 이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이고 이것도 똑같이 표시는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 이 갭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갭에 유지가 된다면 요 라인까지를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아랫단까지는 2차. 그럼 대략 뭐 49,000원에서 6만원, 59,000원 잡을까? 그러면 만원이죠. 그러면 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하단까지 다닥지 되면은 42,000원에서 6만원이라고 치고 18,000원, 78,000원, 8만원 수준까지 1차, 2차 뭐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대신에 이렇게까지 수반돼 줘야 된다.
그래서 1차의 목표 주가 이렇게,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범위, 그리고 거래가 무조건 터진다는 관점에서의 기준. 그래서 목표 주가를 쭉 당겨서 올릴 수 있다. 이게 일봉의 기준이에요. 그 저기가 메꿔지면은 정리의 기준인 거고, 그것이 이제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 보는데, 다음 주에도 거래가 메꿔지진 않는데 거래가 안 실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오셨던 분들의 경우도 정리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거래 없이 하루에 뭐 1, 2%씩 슬슬슬 미끄러져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물량들, 이거 뭐야? 왜 못 가? 하는 물량이 툭툭 던져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중기적인 기준에서 다음 주에 거래량이 최소 범위에 이 정도는 실려야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옳고, 최소적 범위가. 그다음 당연히 이게 넘겨져야 돼요. 못 넘겨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실리지 않으면 참 벅찬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실리지 않으면 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걸 왜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뭐 누구나가 보는 의미 있는 뭐 지지라인, 이때 되면 또 견딘다고. 아예 그럼 3만 원까지도 견뎠는데 뭐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이제 명목 가격의 최소 범위에 6만 원이라든가, 다음 주에 거래가 없어. 그럼 그건 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 6만 5천 원 대비해서 뭐 미련 갖고 있었던 범위 5%까지 감안해도 3,250원, 뭐 3,500원 잡고 그러면 6만 1,500원. 이런 데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깔끔하게 미련을 안 두고. 그잖아요. 다음 주에 거래가 안 실린다면. 그래서 거래만 터진다면요, 뭐, 거래 터지면 뭐 얼마나 못 가겠어요. 거래가 터지면 얼마나 못 가겠냐고. 지금 2차 전지가 못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50% 넘게 빠지고 60% 빠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면 어떻게? 셀트리온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네이버 카카오가 70% 밀렸다고 거기서 무조건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왔었나요? 그러진 않죠. 거기서부터도 또 80%씩도 밀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거래도 안 실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쫓아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거래가 없는 반등에서는 계속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이럴 때 한 번씩 장대목 나왔다도 결국은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후속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 무너진다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테오자는 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검색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검색기 떠 있는데, 그 검색기 떠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 범위도 우리 종목은 안 떠요. 다른 종목도 안 떠요. 2차 전지도 안 떠요.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이 최상위 1위에 놓여져 있다고 뜨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최상위 종목분들 좀 올려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SY입니다. 근데 그 SY의 거래, SY가 시가총액 3,200억인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평상시 거래대금 1위씩 계속 하던, 거래대금이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터지던 그런 애들이 지금 거래대금 꼴랑 1,000억 원대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10시 다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우리 종목군들도 뭐 오늘 루니 또 어렵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못 움직이고, 그나마도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또 하이닉스 오늘 바닥에서 돌릴 때 1%의 편입의 기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단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 미만에서는 자신감을 오히려 강력하게 가져가자, 이쪽에 기준을 설정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2만 원 지금 미만이지만 12만 원으로 매수 문자를 내보낼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알테오젠의 기준에서도 방금 설정해드린 그 논리대로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실릴지 안 실릴지, 그리고 지금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게 어떤 수급인지 저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추이 추세가 나오는 거 놓고 보시고,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 들여다봤던 종목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의 기준에 클릭해서 보면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을 거고, 안 들어와 있다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또 사고 있겠죠. 45,000 주 하면은 뭐 0.1%뿐이 안 돼요. 근데 어디선가는 뭐 충분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나오겠죠. 만약에 개인 선호 창구가 매수도 좀 더 많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 3%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셔야죠. 아, 나 여전히 손실인데 그래도 좀 일부 빠져나왔다가 다시 접근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내일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오늘 거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는 600만 주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1,800억, 뭐 2천억이 채 안 되지만 그런 그 거래대금 속에서 내일 한 번 더 그런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추세 강화로 누가 IT 전체가 누굴 바탕으로 삼성전자 7만 1,000원대 7만 원 안착과 하이닉스 12만 원 돌파 안착 12만 9천 원 뚫으러 가는 그 흐름 속에서 IT 강세가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HPSP 뭐 파도의 흐름까지도 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만 기준을 잡아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V1000 주성 엔지니어링 한 종목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킵니다. 저는 진입이 인제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1시 거까지 놓고 보시는 건데 요 기준에 이탈 신호가 나오면은 그러면 뭐 정리하시는 게 맞고, 거래가 둔화되거나 고점 대비해서 3% 수준 조정받으면 이탈 신호가 나와요. 기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등락률의 기준에 필 옵틱스가 13% 등락률인가요 지금? 이탈되고 나서 멈춰 있는 건지, 탈퇴가 돼 있네, 그죠? 탈퇴되고 나서 멈춰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차 뭐 포착 범위에서는 지금 차트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 에너지가 다시 한번 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11%의 설정 범위에서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올려드렸었고, 또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대처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검색기 없으신 분들은 검색기 받아 가세요.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변동성 매매에서 수익을 뭐 개별 기준에, 문자까지는 IT 쪽이 우리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를 매수 사인을 드리고 하이닉스에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뭐 확대해서 설정하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하니까 조금 이따 이제 거래량 추세 보면서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종목분들의 경우는 매수 신호 띵동, 매수 신호 띵동 뭐 이런 알람 소리 설정을 HTS 버전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진입 신호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럼 이게 얼마? 28,400원, 그리고 고점이 29,300원. 1,300원이 순간적으로 붕 치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 나서 한 3분 있다가. 그래 이제 지금 횡보죠. 그러니까 진입 재진입이 계속 나올 수 있고 탈퇴 신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매수의 기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쉽지는 않지만 주성도 누적의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저쪽 누구처럼요? 하나 마이크론처럼.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갑자기 더 급격히 들어오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럼 조심스럽게 뭐 우리도 5%부터 들어가는 걸로. 딱 하나 떠 있는데, 딱 하나 떠 있잖아요 지금. 딱 하나 종목 검색해서 딱 한 종목 떠 있는데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되죠. 단기 5%부터 출발을 해서 단기 5%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해서 현재가 29,300원으로 조금 전에 고점을 뛰어넘는데 수급이 들어온 거니까 신규 추가 재편입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앤드 추가 앤드 재편입
2.5% 두 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2.5% 들어가서 5%를 채우고 목표 주가는 일단 32,000원 추후 설정하고 최근 이슈는 나중에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벅차다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금 고점을 넘길 때 기준 29,400원 이렇게 고점 넘길 때 기준 그리고 아니야 검색해 떴는데 왜 못 들어가 한 종목 달랑 떠 있는데 왜 못 들어가 실패가 돼도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범위 이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서는 딱 한 종목 떠 있습니다. 지금 뭐 S1300에 떠 있는 종목 필에너지를 들어가기보다는 그죠? S1300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V1300에 떠 있는 얘가 낫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미리 설명을 듣고 아 편입해야겠구나 문자 이제 나갔구나 그럼 편입 이렇게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 검색기에서는 28,000원에 포착이 돼서 뜬 거죠. 그러니까 검색기 활용하셔서 다른 종목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이시는 종목, 눈으로 보이는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포착이 돼서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좀 얼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필옵틱스를 제가 잘못 본 거고 진입이 여기고 재진입이 여기네요. 얼마야 지금 16%인데. 그러니까 검색기 기준의 이 설정 범위를 좀 제대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 수익률의 기준에서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필에너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16%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가 지금 계속 터져주고 있습니다. 터져주고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쑥날쑥해요. 손바뀜으로 보시는 게 옳죠.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뒷부분을 잘라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 하나는 알테오젠의 기준에 그리고 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기준에 그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방송국 쪽도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좀 함께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저 자료 마무리하시고 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리고 포탈 그 기준의 프로필 수정을 말씀드렸어요. 프로필 수정 좀 하시고 그리고 강연회 부분 11월 달 거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두 개 다 올려놓으면 뭐 일단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늘 기준에서 다시 내용을 보강을 하세요. 11월 거 내용을 이쪽으로 같이 930 V930 오픈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강연회 그리고 VIP방에 함께 기준을 잡으시는 범위 설정해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